안녕하세요, 조북입니다. 오늘은 메지온 vs 페넥사 전격 비교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이걸 만든 이유는 메지온의 아주 유명 이제 안티 인사가 된 템프 이 아저씨가 얘기하는 이 페넥사랑 메지온이랑 뭐 비교를 했을 때 페넥사가 뭐 훨씬 저평가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했는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적어놨어요. 메지온 대 페넥, 그 다음에 이 둘의 공통점, 세 번째 왜 굳이 다른 회사를 비교해야 되는지 저는 진짜 의문인데 아무튼 그 친구가 비교해달라고 하니까 일단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메지온 대 페넥. 일단 그의 등장. 이 템프 이 아저씨가 저번 주 목요일에 이 자료를 막 갖다 주면서 이 자료 막 퍼지면은 하한가 간다고 아주 뭐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이 만든 표인데 이 페넥사는 지금 시총이 현재 1700억 정도고 메지온이 1.5조인데 얘네들이 임상 1차 지표를 완벽하게 뭐 달성을 하고 학회 점수도 높고 그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막 적어놨는데 메지온도 이거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또 물음표로 해놓으면서 되게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설마 화요일에 하한가 치는 건 아니겠죠? 하한가 빠져나올 수만 있어도 다행일 듯 할 때 주말 내내 걱정이네요. 이런 개소리를 하고 나갔는데 실제로 이 코스닥이 진짜 엄청 빠졌어요. 836이었나? 여기서부터 793 정도까지 빠졌는데 메지오는 하한가를 가지 않고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가격이 올랐었죠.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나갔는데 이제 그의 명언. 이제 이 페넥사를 이 친구가 계속 얘기한 이유는 이 페넥사가 CRL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하는 논리는 이 페넥사도 CRL을 맞았으니까 메지온도 CRL을 맞을 거다 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CRL을 메지온이 받을 확률은 50% 이상이라고 본다.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50%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50% 의미 몰라? 이건 모른다는 거야. 반반이다 이거야.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물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웬만한 것들은 다 변수가 있어서 100%는 거의 없고 모든 사건들이 0과 1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건데 이제 그 0과 1 그 사이 어딘가에 있으면은 이 친구는 무조건 50%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같은 논리로는 저도 우사인 볼트를 이길 확률이 50%나 되는데 실제로 따지면은 제가 우사인 볼트를 이길 확률은 0.0000001%뭐 이 정도는 되겠죠? 우사인 볼트가 진짜 가다가 뭐 발목이 엄청나게 부상을 입어서 진다든지 말도 안 되는 천지집변으로 벼락을 맞아가지고 제가 이길 수도 있고 이런 확률로 정말 0.0000001%로 제가 이길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의 논리에 이 친구의 논리를 따르면은 50% 확률로 제가 우사인 볼트를 이길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지온하고 페넥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첫째 공통점. 지금 둘 다 신약 승인 신청 기업으로 아직 그 신약 승인을 받은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신약 승인 신청 기업은 많습니다. 둘째, 희귀의약품 신청 기업이에요. 근데 이것도 많아요. 참고로 일반 의약품보다 희귀의약품 승인이 최근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이 세 번째가 되게 좀 특이하면서 비슷한 케이스인데 파이프라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수해서 되게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소아 환자 타깃입니다. 결론은 NDA를 신청한 기업은 참 많지만 그 중에서 비슷한 기업은 파이프라인이 한계인 거. 메이저 의약회사 바이오 회사가 아닌 벤처 바이오 회사라는 거. 페넥은 직원 수가 4명이에요. 진짜 적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의 논리는 벤처 바이오인 페넥도 CR을 맞았으니 메지온도 CR을 맞을 거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페넥이 뭐하는 회사인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FDA에서 실제로 있는 페이지에 가져온 거고요. 현재 FDA에서 이 이제 어프로브드는 노인데 이거는 CR를 맞춰서 그런 거고요. 이 페넥사가 만든 약은 패드마크라는 약이에요. 지금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줄비고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소아 환자 청력 손실 방지를 위해 이제 만드는 약인데, 요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용은 요거인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소아암 환우들이 이 시스플라틴이라는 백금성 화학물을 투여를 받는데 이때 청력 손실이 유발이 되고, 요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이 페넥사의 약 패드마크입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넘어가자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이 페넥사의 이 카톡방에 돌아다니는 표를 일단 제가 갖고 온 건데, 지금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PSR이라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출을 토대로 적정 가치를 계산하는 형식으로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 베이스 케이스 기준으로 환자 수는 동일해요. 그래서 환자 수는 미국이랑 유럽 합쳤을 때 7,750명이고요. 침투율이 55%로 잡아놨는데, 이건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여서 좀 약간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냥 55% 잡아놨으니까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55%로 잡아놨고, 약값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기준으로 5만 달러로 잡아놨고, 매출이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고 요거랑 더하면은 1687억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를 어떻게 잡아놨냐면 PSR이라 해서 이 매출에다가 그 밸류를 곱해가지고 요거를 적정 시총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더한 게 이거고, 이게 520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이스 케이스로 따졌을 때 약값 5만 불에 침투율 55%로 했을 때 적정 시총이 5200억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다른 리포트, 제가 구한 리포트인데, 이 회사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적정 프라이스 타겟이 21달러입니다. 21달러 같은 경우에 시총이 대략 5천억 정도이고요. 얘네들이 DCF 방식으로 계산해놨어요. 보시면은 이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미국이랑 유럽 매출을 합친 이 숫자가 요건데, 대략 2022년 보시면은 95,408달러이고 95,000 아니죠, 여기에 이제 000이 붙어가지고 9,540만 8천 달러이고, 요거를 이제 지금 원화로 계산하면은 1134억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매출이 대략 1134억 정도가 나온다는 거고,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현재 가치로 환산을 시켜가지고 계산해 놓은 게 DCF 방식이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시총이 대략 5천억 정도라는 계산을 얘네들이 해놨습니다. 노무라도 지금 메지온을 커버하는 증권사 중에 하나가 노무라도 DCF 방식으로 계산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노무라도 자기네들이 DCF 방식으로 계산했는데, 이게 왜 DCF 방식으로 계산하냐면 DCF 방식이 가장 좀 계산하기, 그러니까 숫자를 변수 같은 걸 넣으면서 계산하기가 편해가지고 DCF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무라 같은 경우에도 DCF를 계산했을 때 이제 적정 가치를 32만 5천 원이라고 해놨고요. 요거를 보시면은 일단 메지온 같은 경우에 환자 수가 대략 지금 타겟으로 하는 거는 소아 환자이기 때문에 12세에서 19세 환자이고 대략 19,000명입니다. 아까 지금 페넥사 같은 경우에 환자 수가 7,750명이었죠. 그 다음에 베이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노무라에서 정말 보수적으로 5.3만 불로 잡았어요. 이제 불 케이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메지온 회사도 대략 10만 불 생각한다 해서 이제 10만 불로 계산한 것도 있는데, 아까도 지금 페넥사 같은 경우에도 베이스 케이스 기준으로 5만 불이었으니까 약값은 비슷하게 책정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 비교를 해드리자면 페넥 같은 경우에 아까 2022년에 매출이 1134억이었죠. 환자 수는 4,200명에 아까 죄송해요, 유럽을 제가 빼놨어요. 뭐 3,000 아까 몇 명이었죠? 그래서 총 7,750명이고
메지오는 미국 기준으로만 19,000명입니다. 유럽이랑 이런 데도 더하면 되고 전체도 7만 명인데 이거 다 빼고 그냥 19,000명이라 해도 일단 시장이 더 크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 숫자를 이제 안 적어 놓은 이유는 사실상 이게 다 숫자 노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숫자를 넣는 게 좀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매출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약값을 베이스 케이스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값은 비슷하고 환자 수가 좀 더 많고, 이 페넥사 같은 경우에는 청력 손실 방지를 위한 건데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환자 목숨이 달려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중요한 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약값도 페넥사보다는 좀 더 높게 처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요거는 각자 생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페넥사보다 이 메지온 지금 폰탄 환자 이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시총 차이가 나는 거고요.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페넥사 같은 경우에 CRL을 맞기 전에 최대 기대감으로 대략 $10, 이때가 그 FDA에서 설정한 그 골 데이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신약 승인을 된다 만다 그 결정이 되는 그런 날이었고, 이때 최대 기대감으로 시총이 2,500억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 페넥사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딱 2,500억 정도. 아마 승인이 됐어도 뭐 5천억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결과론적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페넥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장 자체 크기라든지 약값, 침투율 이런 거를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 정도로 크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총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애초에 DCF 방식으로 비교한다는 거는 되게 웃긴 거예요. 아마 이 DCF 방식을 그 안티 친구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이 DCF 방식으로 사실 비교를 한다는 게 되게 웃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DCF 방식이 이 현재 가치로 갖고 오는 이 할인율도 계산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매출을 예상하는 것도 사실상 좀 되게 웃긴 게, 트리카프타 같은 경우에 예상 매출이 월스트리트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6배 높은 수치로 엄청나게 흥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 대안이 없는 이런 걸로 지금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흥행을 했는데, 결국 이 매출을 예상한다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DCF 방식으로 비교를 한다는 건 되게 상당히 웃긴 일이지만, 일단 메지온이 페넥사에 비해 시장 자체가 크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팩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둘 다 커버해주는 증권사도 사실 몇 개 없어요. 그나마 메지온은 노무라 금융이라는 그 메이저 증권 회사가 그나마 커버를 해주고 있는데, 페넥사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4월 10일이고 이 회사가 레이드 로우 앤 컴퍼니라는 영국계 투자은행이라는데 저는 정말 살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 하나 갖고 또 비교하는 것도 또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결론이 뭐냐, 약승인만 되면은 둘 다 저평가가 맞습니다. 현재 페넥사 같은 경우에도 CRL을 맞고 지금 주가가 막 $6 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페넥사 같은 경우에도 FDA에서 얘기하기를 중요한 거는 임상 안정성 문제라든지 유효성 문제가 확인되지 않고 추가 임상 데이터도 필요 없고 생산 공정 이슈만 해결을 하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그 FDA에서 실제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생산 공정 이슈만 해결한다면은 페넥도 제가 보기엔 저평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메지온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신약 승인 받으면은 초 저평가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둘 다 그냥 지금 현재 저평가가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서로 시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메지온은 대한민국 코스닥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고, 페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나스닥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특징 때문에도 더더욱 메지온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둘 다 저평가가 맞고, 둘 다 사실 이걸 비교를 한다는 게 되게 웃긴 게, 미래 매출을 비교를 한다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신약 승인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약이 실제로 판매를 됐을 때 흥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서 각자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지온이 현재 대한민국 코스닥에 편입되어 있는 이 사실이 정말 저는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